네, 이번 주에 기다렸던 경제 지표가 간밤에 또 발표가 되면서 유럽 그리고 미국 증시에 모두 다 반영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어쨌든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올랐네요. 어땠습니까? 네, 뭐 CPI가 발표됐는데 네.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 상승했고요. S&P 500이 1.6% 상승, 나스닥이 2%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메타가 7.2% 급등했고요. 테슬라가 5% 상승,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 AMD 6.6% 상승, 엔비디아가 4.8% 상승했고요. 모든 업종이 전부 다 상승했고 지역은행들도 그동안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날은 급등을 했고요. 2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6% 상승했습니다. 1월에 6.4% 상승한 것보다는 좀 낮아졌고요. 역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음식료와 그다음에 에너지 부문의 가격을 뺀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5% 상승했고요. 1월에 5.6% 상승해서 소폭 낮아졌고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0.6%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는 0.4%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요. 역시 전체적으로 에너지 부분의 하락이 결국에는 CPI가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물가가 그러나 이제 전년 대비 9.5% 상승하면서 여전히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비도 전월 대비 0.8%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 8.1%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연준이 25bp씩 3회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종 금리 상단은 5.5%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 아이칸은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 외에 선택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악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신속히 금리 올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하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디스 측에서는 미국 은행 시스템 등급을 안정해서 부정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은행업계에서 지금 고금리로 결국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이익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지금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CPI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 CPI에 대해서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컨센서스 지금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들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에너지 부분 하락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그러나 이제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물가 불안에 대한 그런 잠재는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주거비 통계가 아직까지 좀 이쪽 하락으로 돌아서려면 상반기가 좀 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거비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려면은 좀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다음 받을 것이 이제 은행주들입니다. 그동안 시장에 가장 큰 이제 우려를 자아냈던 내용인데요. 지방은행들이 대부분의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제 파산 사태, 이건 좀 이제 일단락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아직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계속 갖고 있지만은 이걸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형은행주 중에서는 CT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5% 넘게 올랐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찰수 시합이 좀 계속적으로 좀 유동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예상을 했는데 찰수 시합 같은 경우에는 11% 넘게 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은행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불길이 좀 잡혀가지만 그래도 내재적으로는 어느 정도 끝까지 방심은 풀지 말자.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연준이 25bp씩 3번 더 올려야 된다. 그럼 최종 금리가 5.25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시점이 파산해서
금리 인상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까? 일단 지금 은행 시스템 위기가 지금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 동결은 안 할 것으로 지금 패드워치 측에서는 뭐 거의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막 그렇군요. 80%가 넘게 결국에는 25bp로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에 이제 몇 번 더 올릴지는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섣부른 예상은 여전히 금물입니다. 데이터, 즉 지표도 봐야 되고 은행 시스템 위기도 봐야 된다. 지금 얘기로는 뭐 많이 올리면은 2번, 뭐 더 많이 올리는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네. 3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예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판단해보자, 이렇게 좀 남겨두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현재 CME 패드워치에 들어가 보면 지금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능성이 이제 35%에서 2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5bp를 올려야 된다는 것도 65%에서 이제 거의 한 80%에 육박할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아직까지 이제 50bp를 가야 된다라고 기존의 그런 분위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능성은 제로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칼 아이칸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뭐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네. 역시 미국 경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빨리 잡으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신속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여전히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뭐 기본적인 경제 고전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은행주들의 이런 회복 속에서도 한 가지 조금 찜찜한 게 하나 있는 게 바로 무디스였었거든요. 지금 시스템 등급을 좀 부정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들은 무디스나 이제 S&P, 그다음 피치 측 같은 경우에는 후행적으로 등급 하향 조정이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나라 IMF 때도 국가 신용 등급을 뭐 연달아서 하향 조정한 것은 이미 뭐 사태가 다 지나고 하고 난 다음에 하향 조정이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후행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등급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후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부정해서 안정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들 내용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챗 GPT 이제 4.0이라는 또 새로운 게 또 나왔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AI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제는 뭐 그런 이슈가 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지수 상승 초기에는 그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상승 초기에는 급등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하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런 개별적인 이슈로 주식이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다. 만약에 이런 이슈로 올라오면은 매도로 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대형 IT 기술주들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게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시장에서는 좋아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해고하니까 고용지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을 확률 뭐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한번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아예 고용을 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인원을 전부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0.3% 상승밖에 안 나타나요. 기술 기업들은 결국에는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산성도 높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감원을 하고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간밤에 또 하나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볼 만한 게 유가인데요. 4% 이상 밀리면서 거의 한 $70 초반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제 중국 이슈인 건지 아니면 파산 이슈가 $1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인 경기가 또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나오면서 결국에는 수요 감소 그것 때문에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만약에 $70가 작년 12월에 이제 저점인데 이걸 이제 지키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지킨다면은
차트상으로는 계속적으로 거기가 지지선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네.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게 70달러 선이 되겠군요. 자,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적으로 뭐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어제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어제 말고 그저께는 네네. 주식을 뭐 굉장히 많이 팔았죠. 뭐 예. 9천억 가까이 팔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그렇더라고요. 뭐 한 장중에는 한 2만 3천 계약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한 18,000 계약까지 줄면서 끝났어요. 하지만 최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작년이 아니죠. 저번 주 목요일 전후로 한 5영업일 동안 이제 선물 시장에서 동향을 보면은 한 2만 6천 개 정도의 매도가 5일 동안에 쏟아져 나왔어요. 물론 어제 이제 18,000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포지션이 한 마이너스 한 8,000개 정도였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이제 하방 포지션 이제 뭐 구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대규모 선물 순매수가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다시 환매수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 뭐 어제 18,000 계약보다는 못 미치고 한 대충 보면 한 7, 8천 계약, 많으면 한 10,000 계약 정도 환매수 들어올 것으로는 보고 있고 대신 매도분 잔량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방 포지션 더 구축하고 공격적인 주식 매도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